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부산지검 특수부가 폐지됐습니다. 부산 법조계는 대구가 아닌 부산에서 폐지된 데 대해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이 수산물 위판량이 크게 줄어들자 때 아닌 가을 풍어제까지 열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습니다. 구평동 사면 붕괴 현장 복구 작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걸로 보이지만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부산은 오늘 아침 12.5도를 기록했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풀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청사진 중 하나로 서울, 대구, 광주 세 곳만 특수부를 남기면서 부산지검 특수부가 폐지됐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부산이 제외되고 대구 특수부가 남은 건데 부산 법조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1999년 다대 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 의혹, 2007년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부산 항운노조 비리와 해운대 LCT 비리까지 부산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지역에 굵직한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전국 7곳의 검찰 특수부를 서울, 광주, 대구 세 곳에만 남기기로 하면서 4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서울, 광주, 부산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역 할당 차원에서 호남권의 광주가 선택된 건 납득할 만하지만 영남권에서 부산이 빠지고 대구가 남은 데 대해 부산 법조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지검에는 대구에 없는 외사부가 있어 규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란 분석도 있지만 항만 비리와 마약, 밀수가 끊이지 않는 항구도시라는 점에서 부산의 특수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 즉각 성명을 내고 특수부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사범이나 반부패사범, 부패사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척결할 수 있는 칼날이 무뎌질 가능성이 있어서 특수부는 부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폐지로 부산지검은 기존 10부 체제에서 9부 체제가 되고 기존 인력은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에 따른 당혹감은 사실상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특수부의 빈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비리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어제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때 아닌 풍어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공동어 시장의 수산물 위판량과 위판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커지는 위기감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임서은 기자입니다. 해마다 첫 추로에 맞춰 만선을 기원하며 개최하는 풍어제. 10월 때 아닌 풍어제가 열렸습니다. 주최는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했는데 수협이 아닌 수산물 위판장이 풍어제를 여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풍어제를 통해서 울림을 통해서 정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 어려운 부분을 알아달라는 그런 큰 뜻으로 풍어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공동어 시장에 위판된 수산물은 6만 7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3천 톤과 비교할 때 40%나 줄었습니다. 위판액 역시 올해 1,4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6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올해 목표였던 위판 물량 17만 톤, 위판액 2,800억 원은 사실상 달성이 힘들어졌습니다. 어시장의 전체 위판량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선망업계의 올해 어획량이 15,800톤으로 지난해 56,200톤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어획 부진은 선사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대로 가면 줄도산할 수 있다는 공포감까지 나옵니다. 성어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출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원인으로는 한일력 협상
또 지연하고 또 중국 어선이 온 바다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는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빠른 추진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주민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하구 구평동 사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째입니다.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인 조사와 복구 작업만 해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중장비로 시커먼 흙을 퍼내 쉴 새 없이 대형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사면 붕괴 현장.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앙상하게 형체만 남아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된 이 주택터는 흙더미에 쓸려 지금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토사에 묻혀 흙먼지가 잔뜩 묻은 공장 기계만 쌓여 있습니다. 이거 엄대나 나요. 이거 보다시피 이거 이제 뭐 할 힘도 없고 3일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하니까 사람 몸살이 나 지치가지고 생각도 없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군부대 현장 조사를 통해 매립과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석탄재 부산물이 얼마나 매립돼 있는지, 또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계곡물이 또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군부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인 파악부터 복구까지 들어가는 돈만 125억 원에 이르지만 이 모든 비용을 부산시와 구청이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하구가 행정안전부에 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는데 행안부 실사 결과 일대를 뒤덮은 토사량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36억 원은 물론 구평동 자체 피해 기준인 9억 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5억 원 정도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125억 원을 저희 지방에서 부담을 해서 복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속한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완전 복구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원도심을 대대적으로 개조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천 55 보급창을 월드엑스포 기념공원으로 만들고 서면 광무교 일대를 광무 비즈니스파크로 조성한다는 건데요. 또 길을 이어 사람을 연결한다는 취지로 바다와 도심, 산복 도로를 잇는 수직 이음로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부산의 미래차 시험장이라는 제목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2%인 전기 수소차 비중을 2030년 30%까지 끌어올리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부산시는 2022년까지 강서구의 전기차 부품업체 상생협력형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서 차세대 지역 자동차 산업발전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 국제관광도시 잡아라 사활건 유치전이라는 제목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까지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에 들어가 광역시를 대상으로 국제관광도시 한 곳 등을 선정한다는 내용인데요. 국제관광도시에 도전하는 부산시는 인천, 대전, 광주 등 5개 광역시와 관광 수용력 등 분야에서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인천보다는 부산이 유리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영상위원회 김휘 운영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영상위의 수장이 또 공백이라는 소식입니다. 영상위는 당분간 성상설 사무처장 대행체제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올해 20주년 기념사업과 영상 후반 작업 시설 사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습니다. 어제는 설악산에서 올가을 첫눈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도톰한 겉옷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가을이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내일은 기온이 올라 반짝 가을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하늘은 맑지만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연일 공기는 깨끗한데요.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진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린 곳도 있는데요. 낮엔 기온이 올라 부산과 울산이 21도, 울산은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을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9년) 부마 항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22 어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한강의 기적 뒤에 숨겨진 참혹했던 노동 착취. 부마 항쟁을 목격한 한 노동자의 일기를 공개합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하나로 경상남도 마산의 한일 합성 섬유 공장이 세워져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보았습니다. 1960년대 개발 독재는 농촌의 어린 여성 노동력을 공장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일주일 열흘씩 모욕 안 시키고 그 여자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 하는 현장이 장충체육관 같은 현장에 그래나 또 상상을 해보십시오. 70년대 들어 임금 체불과 폐업을 일삼는 봉제 공장, 가발 공장들이 속출했습니다. 가발 공장 YH 무역에 다니던 김경숙의 일기. 하루 14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 노동자의 고된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코피를 쏟고 정신이 나가도록 공장 기계처럼 돌려지던 청춘. 김경숙 또래의 노동 착취는 어디나 있었습니다. 부산 삼화고무에 다니던 추송래의 일기. 지독한 고무 냄새에 먹은 밥을 계속 토해내는 동료. 온몸에 열이 끓어도 울면서 일해야 하는 일상. 코피를 너무 쏟아 백지장으로 변한 너와 나의 얼굴. 노동자는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 자본에 구걸하는 사람이지. 공장에 갇힌 어린 여공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79년 여름 끝자락에 YH 무역 김경숙이 경찰 진압 작전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마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경찰서, 파출소 할 것 없이 쑥밭을 만들었다. 정말 온 시민이 이처럼 열광적으로 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체류탄으로 쏴서도 흩트릴 수 없는 그 대열을 보면서 이제 정말 혁명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정말 민중 노동자 이런 혁명으로 가지 않을까. 민주화 운동에 서막을 연 부마 항쟁은 그러나 뿌리 깊은 노동 착취를 당장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원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은 부마 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열리는 첫 정부 주관 행사입니다. 기념식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기념식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 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 공동 제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지역 경제계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경제 메모 순서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2018년 매출 규모 순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은 34곳에 불과하다는 부산 상공회의소의 자료를 놓고 부산 경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우려 섞인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1000대 기업 중 753개 기업이 100위권은 91곳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집계되면서 수도권 1극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부산 매출 1위인 르노 삼성차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16% 이상 감소하는 등 부산 10위권 내 매출이 상승한 기업은 SM상선과 DGB 생명보험 두 곳뿐이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산 첫 현장 방문지로 핀테크 기업 육성 공간과 조선 기자재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강서구 미음산단의 조선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를 찾아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같은 날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핀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인 유스페이스도 방문해 자금 지원, 투자 유치 연계 등을 통해 부산을 핀테크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주최로 지난 주말 구포역 광장에서 열린 부산 국제 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대회에서 고릴라 브루잉의 부산 페일 에일과 갈매기 브루잉과 테트라포드 브루잉이 공동 출품한 아나나스가 각각 자유 출품, 밀맥주 2개 부문의 최고 맥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이번 대회에는 미식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맥주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모두 8개 업체가 수제 맥주를 생산해내며 전국 맥주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 시스템 오류로 부산 지역 등록사업소 업무가 멈추면서 민원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시 차량 등록사업소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20여 분, 오후 1시부터 50여 분 동안 차량 등록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현장 민원센터 업무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소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버에 문제가 생겨 전국적으로 등록 업무가 마비됐고 고장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제경찰서는 모 초등학교 축구부 A 감독이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감독은 훈련장이나 숙소 등에서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학생 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애완견을 안고 택시에 탄 승객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는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7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40살 B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택시에 타자 하차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9) 현대자동차배 리틀 초중고 야구 대회가 어제 오후 기장군 드림볼파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소재 리틀 초중고 46개 팀이 참가해 오는 24일까지 9일 동안 각 학급별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릅니다. 토너먼트 결과에 따른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부산 MBC의 10월 정기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부산 MBC가 보도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실태와 두리발 택시 증차 문제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뉴스를 부각시켜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했다는 위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지속되는 불황 속에 경제 문제에 대한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뉴스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표류하고 있는 신공항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상수도 종합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위해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세척 시 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 관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정 원수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유해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막처리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상수도원의 87%를 낙동강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습니다. 출근길에는 도톰한 겉옷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맑지만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연일 공기는 깨끗한데요.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가을이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내일은 기온이 올라 반짝 가을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모레는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네, 10월도 벌써 절반 지났습니다. 더 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